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진입니다.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사항 등을 심의하는 법정심의기구인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가 오늘 출범했습니다.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먼저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나섰는데요. 위원회는 앞으로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 따라 중앙과 지방을 연계 협력하고 지역의 균형 발전에 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오는 2025년까지 2년을 임기로 활동하게 될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 모쪼록 중앙정부와 잘 협력해서 강원자치도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뛰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강원도의 오늘과 소통하는 시사 큐레이터 생방송 더 인사이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장식한 가장 핫했던 이슈부터 사건, 사고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주요 뉴스를 한눈에 정리해드리는 오늘의 뉴스캐스터 김수민입니다. 오는 10월 2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올해는 총 6일간의 추석 연휴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연휴를 앞두고 두 업계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긴 연휴에 납품 기한을 맞춰야 하는 제조업체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도내한 제조업체는 지금부터 직원들이 매일 야근을 해야 한다며 업무 과중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직원들의 야근 수당을 포함해 납품 단가가 올라가 업체로서는 부담이 되는 상황이지만 기한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관광업계는 긴 연휴를 반기는 분위기인데요. 도내 리조트와 호텔은 100% 예약률에 대기 인원만 1,000여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추석 특수를 악용하는 얌체업소도 있는데요. 이미 예약한 방에 대해 주말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긴 추석 연휴, 업계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지만 모두 마음 넉넉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오는 10월 마침내 첫 삽을 뜰 예정입니다. 양양군에 따르면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11개 인허가 중에 7개가 완료됐고 단 4개의 인허가 절차를 기다리고 있으며 이 또한 이달 내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강원자치도의 규제 완화의 핵심 사업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큰데요. 이제 남은 과제는 사업비 확보입니다. 이에 양양군은 2015년부터 재정 안정화를 위해 기금을 적립해 총 580억 원을 확보한 상태라고 합니다. 케이블카 운행은 오는 2026년부터 시작할 예정이며 이후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클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지난 40여 년간 염원해온 양양 군민들의 수건 사업인 만큼 차질 없이 진행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사고 기억하시나요? 뒷좌석에 탄 12살 손자가 숨지고 운전을 한 친할머니는 치사 혐의로 입건됐는데요. 지난 6월 유족 측은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며 제조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책임 소재를 둘러싼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유족 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보완 감정을 신청했는데요. 최근 국과수가 감정 결과 차량 자체에 기계적 결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아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족 측은 국과수의 감정 결과에 대해 보완 감정을 신청했습니다. 국과수의 감정 결과 중에 6가지 부분에서 보완 감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국과수와 법원이 선정한 전문 감정기관이 내놓은 사고 기록 장치 감정 결과에 모순이 있고 2가지 감정 결과만으로는 정확한 원인 규명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법원이 유족 측 보완 감정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이번 보완 감정은 앞서 법원이 선정했던 전문 감정기관이 맡게 되었는데요. 국과수의 감정서를 토대로 감정을 진행하는 만큼 조금 더 확실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캐스터 김수민이었습니다.
생방송 더 인사이드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48분 지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화재 대상을 주민에서 들여다보는 주민사이드 시간인데요. 강원 지역 고위험 음주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지역민들의 건강에 적색등이 켜졌습니다. 음주율이 높은 이유는 무엇인지 또 그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춘천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이상규 센터장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주요 업무는 어떤 거고 어떤 사업을 펼치고 있는 곳인지 센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우선은 그 중독 문제가 있는 분들에 대한 이런 사회적 기능을 회복하고 또 재활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하고 있고요. 근데 중독 문제는 비단 또 중독자만의 문제가 아니라서 가족분들도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가족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재활 사업 또는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요. 중독이 되기 전에 이제 고위험 음주 또는 이제 그런 높은 위험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을 조금 더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 사업도 하고 있고요. 이제 세 번째는 저희가 이제 일반인 분들에 대한 이런 중독 문제를 어떻게 알고 어떻게 예방을 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 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중독과 관련된 이제 전반적인 업무를 다 하고 계신 건데 요즘에 이제 스마트 중독이라든가 게임 중독 이런 때 중독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중독에도 종류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더불어서 중독이란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건지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중독이라는 말 참 많이 씁니다. 네. 뭐 많이 하면 다 중독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아니고요. 중독에는 크게 그 물질 중독과 행위 중독으로 나뉩니다. 의학적인 텀이긴 한데요. 근데 이제 행위 중독이라고 하는 거는 뭐 도박이나 게임 같은 걸 말하는 거고요. 네. 근데 물질 중독 안에는 이제 다양한 게 들어가죠. 알코올, 뭐 니코틴, 또 최근에 또 문제가 되는 마약도 이 물질 중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중독이라고 하면 그냥 많이 한다. 뭐 이건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지만 그건 아니고요. 중독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려고 하면 세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중독 행동들을 과도하고 집착적으로 일단 계속 반복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행동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뭐 직업적이든 사회적이든 관계에서도 문제를 일으킨 행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그만두지 못하고 계속할 때. 세 번째는 그런 행동들을 스스로 조절하지 못할 때. 이 세 가지가 다 포함이 되면 이건 우리가 중독이 의심됩니다 하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반복해서 일하는 반복성, 그리고 어떤 문제성, 그리고 스스로 조절이 불가능한 경우에 이제 중독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음주와 관련된 얘기를 본격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질병관리청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지난해 강원 지역 고위험 음주율이 16.1%로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국 평균이 12.6%니까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심지어 2021년에도 음주율 1위를 기록해서 연달아서 불명예를 안게 됐거든요. 유독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렇게 강원도가 음주율이 높은 이유가 있을까요, 센터장님?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음주율에 대한 조사에는 이제 비단 음주만 포함되는 것은 사실 아니고요. 다른 요소들도 많이 서로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강원도가 참 좋은 지역이고 저도 살고 있지만 근데 이제 음주율이 높다는 거랑 또 연관돼서 흡연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예.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우울증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건강운동 실천율은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주 낮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건강 지표가 참 모두 다 골고루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서로 이런 건강 지표들 서로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최근까지도 강원도가 또 하나 나쁜 건강 지표가 뭐였냐면 자살률도 굉장히 높았던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네. 최근에 많이 노력을 하시고 저희가 개입도 많이 해서 1등은 아니지만 그래도 1, 2, 3위 안에 드는 그런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강 지표는 서로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음주율만 높다, 음주를 어떻게 할까 하는 것 갖고는 사실은 안 되고요. 이런 전반적인 건강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인가. 또는 이제 경제적인 문제도 많이 포함이 되는데 강원도가 다른 지역에서 경제적으로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도 같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게 이런 건강 지표 영향들을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경제적인 부분들, 뭐 우울증, 자살률 이런 것들이 이제 통합적으로 그렇습니다. 다 전체적으로 네. 고려가 될 사항들인데 네. 그렇다면은 센터장님 고위험 음주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어느 정도 음주를 하게 되면은 고위험 음주율로 표현을 하나요? 이게 적정한 기준이 있는 거겠죠? 네네네. 이제 그 지표에 대한 정의긴 합니다. 네. 일본 질병관리청에서 제시한 고위험 음주율은 1년 동안에 그러니까 적어도 한 번 마실 때 소주 7잔 이상 또는
그거를 일주일에 2번 이상 마시는 거를 고위험 음주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예. WHO에서는 어떻게 폭음을 또 정의하고 있냐면요. 한 번 마실 때 8유니트 이상. 그러니까 유니트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의미가 있는데요. 유니트라는 건 뭐냐면 소주 한 잔이 1유니트고요. 맥주 한 잔이 1유니트입니다. 위스키 한 잔이 1유니트라고 저희가 그 표시를 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소주 그러니까 8잔이 8유니트니까요. 그 정도를 한 번 마실 때 마시면 그건 고위험 음주인데 소주가 한 병이 7잔이 조금 넘게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소주 한 병을 한 번 마실 때 소주 한 병 이상을 마신다. 그러면 저희가 폭음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많은 우리 한국 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정말로 소주 한 병 이상은 마시는 게 기본적인 어떤 음주 습관이라서 이런 고위험 음주율이 높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한 번 마실 때 7잔 이상, 그 소주로 그렇죠. 따지면 한 소주 병 한 병. 정도를 한 주에 2회 이상 마시게 되면 이제 고위험 음주율에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셨는데 시군별로 살펴보니까 정선하고 양구, 홍천이 1, 2, 3위를 차지했습니다. 정선 같은 경우는 22.1%예요. 상당히 높은 음주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센터장께서 생각하시기에 특정 지역에서 음주 비율이 높은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영향이 있습니다. 이제 정선이나 이런 양구, 홍천 지역이 크게는 이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런 문제를 이렇게 관리할 수 있을 만한 이런 인프라가 더더군다나 없고요. 예. 강원도 전체가 부족하긴 하지만 보시다시피 춘천이나 원주나 강릉은 또 생각보다 높긴 하지만 강원도 다른 지역보다는 또 그렇게 높진 않거든요. 예. 서울 지역이 이런 음주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인프라의 문제도 있고요. 또 이제 인구층에 따라 좀 다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중년층 이상의 노인들이 많은 지역에서는 또 고위험들이 높게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관할 지역에서 알코올 의존증을 앓고 있는 비율도 궁금하고요. 고위험 음주를 즐기는 사람들이 알코올 의존증이 될 확률은 또 얼마나 되는지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저희 보건복지부에서 2021년도 전국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보면 우리나라 전국에서 성인의 11.6%가 알코올 의존에 해당한다고 하는 이런 유병률 조사가 있거든요. 네. 이게 전국 단위 조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강원도는 고위험군이 다른 지역보다 높으니까요. 그러니까 11.6%보다 더 높은 알코올 중독의 비율일 거라고 저희가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고위험 음주군 분들이 다 중독자가 되느냐? 그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지역에 있는 다양한 치료 서비스 또는 개입 서비스가 중요한데요. 고위험 음주인 상태에서 네. 의학적으로는 통계적으로는 7년 계속 아무 개입 없이 마시면 중독자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7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7년 시간 동안에 자기의 음주 문제를 개선하고 또 다른 건강 행동을 하고 이런 어떤 서비스도 받고 한다면은 중독되지 않는데 예.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진행이 된다면 중독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독자가 되는 이런 사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또 지역에서 또는 이런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지역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강원도가 이 음주율뿐만이 아니고요. 흡연율, 사망률에서도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인데 도내 9개 시군의 건강 수명이 70세를 넘기지 못할 정도라고 합니다. 도민들의 건강 수준이 좋지 않은 배경에는 여러 가지 좀 부실한 사회 경제적 인프라가 한몫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요인이 어디 있다고 보세요, 센터장님? 네, 맞습니다. 사회 경제적 인프라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인구층에 대한 분석도 있고요. 근데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이런 다양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미리 막느냐 하는 문제와 또 어떻게 조기에 치료 서비스는 또는 개입 서비스를 하느냐의 문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강원도가 이제 그게 일단 제일 부족하다는 점이죠.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도 춘천, 강릉, 원주 3군데밖에 없거든요. 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숫자도 적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원도가 워낙 넓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제한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이런 음주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흡연율의 문제, 또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건강 운동 실천율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만성 질환에 대한 지표가 되기도 하고요. 이제 그런 것들의 전반적인 것들을 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 인프라가 좀 더 구축될 수 있는 방안들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 게 필요하겠다. 예. 이제 그런 점이 제일 저는 걱정입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10년 보니까
7번이나 음주율 1위를 기록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네. 상당히 우려스러운데 강원자치도는 그동안에 지역 간의 건강 격차 해소 사업을 운영해 오기는 했는데 그렇지만은 고위험 음주율을 낮추기 위한 과제는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정부나 지자체 근본적인 정책 또 대안이 시급해 보이는데 센터장님 보시기에 어떤 대안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네,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지역의 인프라에 대한 확충이 필요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 강원도민분들도 생각하셔야 될 거는 건강을 찾기 위해서 한 노력들이 많이 필요한데 음주라는 것들이 정말 중요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그 인간의 문화 중에 제일 오래된 문화가 음주 문화라고 술 문화라고 하는 얘기가 있듯이 네. 이 술이라는 게 우리 생활에 정말 밀접하게 붙어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굉장히 좋은 부분도 있지만 반대로 이 중독의 문제가 되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우리 도민들도 이런 음주라는 것들에 대한 이런 위협성을 또 충분히 인식하시고 또 청소년기부터 이런 건강 음주 또는 지금 음주와 음주하지 않을 때를 명확히 구분하셔서 음주 행태를 조금 더 건강하게 바꾸시는 노력도 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가족 중에 이렇게 이런 분들이 계시면은 다른 가족분들이 좀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는 게 사실인데 회복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가족들은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가 중독자분들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회복도 하지만 가족분들에 대한 이런 프로그램은 따로 마련되어 있거든요. 네. 그 이유는 저희가 중독 질환을요, 모든 병이 개인병이잖아요. 예. 그렇지만 이 중독 질환은 저희가 가족병이란 말을 합니다. 한 분이 중독이 돼서 힘드시면 가족 전체가 힘들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가족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같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공동의존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가족분들한테는 여러 가지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중독자분이 있으면 힘듭니다. 중독자도 힘들지만 가족분들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가족분들도 힘들다는 것들도 본인도 이해하시고 예. 이 가족분들이 이 중독자를 위해서 내가 뭘 부족해서 했거나 내가 뭘 잘못했나 하시는 생각도 참 많이 가지시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이 중독자의 행동이나 증상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독자분들한테는 중독자분들끼리 또 서로 돕는 가족분들 모임이 따로 저희가 마련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가족분들한테 혹시 그런 문제를 그냥 혼자 갖고 계시지 마시고 예. 센터에 오시고 또는 중독자의 또 다른 가족분들이 회복된 분들도 많습니다. 예. 그런 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셔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가족과 또는 우리 중독자를 위해서 도움이 될 것인가를 충분히 이해하시는 게 좋겠고요. 제 사례 중에 한 분은 중독자분은 별로 회복이 되지 않았는데 이 중독자의 가족분들이 이제 이런 배우자분이 많이 회복이 되셨어요. 이런 문제로 예. 우울증도 많이 좋아지시고 그래서 그런 좋아진 부분들을 통해서 반대로 중독자가 또 좋아진 분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과 지역에서 도움 줄 수 있는 거를 도움을 청하시는 게 중요한 부분이겠다. 그래서 본인을 일단 회복시키고 본인의 회복이 또 문제가 되는 우리 중독자분의 회복까지도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분들도 이제 함께 회복을 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당사자 그러니까 알코올로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재활 프로그램이 어떤 것들이 있고 더불어서 알코올 의존증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상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그 알코올 중독자의 치료는 이제 세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이 알코올 중독자가 여러 가지 신체적인 질환들도 유발할 수 있거든요. 예. 간 질환이라든가 여러 가지 신경과학적인 질환도 생깁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꼭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예. 병원에서 치료가 필요하고요. 이제 두 번째는 여러 가지 그 개인 또는 집단 심리 지원 치료가 있습니다. 인지행동요법이라는 것도 있고요. 저희가 이제 센터에서 그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요. 세 번째는 중독자 스스로 돕는 모임입니다. 네. 자조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중독이라는 거에 처음 정의가 말씀드렸듯이 자기 스스로 조절하지 못한다는 정의가 있듯이 알코올 중독자 스스로 알코올 중독자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도움을 받고 또 중독자가 다른 사람과 같이 협력을 해서 이 문제를 함께 탈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센터나 지역에서 마련되어 있으니까 네. 언제든지 오셔서 상담하시고 또 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중독관리센터장으로서 바람이나 전하고 싶은 얘기를 짧게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강원도가 여러 가지로 건강 지표가 정말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정책들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예. 정말 급하게는 우리 그 강원도 내에 이런 중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센터가 3개가 아니라 적어도 6개, 10개 마련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좋겠고요.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강음주라는 게 뭔가, 위험음주라는 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그 반대가 건강음주잖아요. 그래서 나의 건강음주를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어 하는 그런 결심들을 우리 도민분들이 하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춘천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이상규 센터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척시청 소속의 육상선수 임경희입니다. 더 이상 발전이 없는 제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이게 뭐 부상도 있고, 뭐 나이 탓이라고 하면 그런 것도 있고, 이제 한계에 다다르는 걸 보고서는 이거는 이제 내가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는데 내가 그걸 붙잡고 있는 내 욕심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은퇴해도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됐어요. 개인적으로 좀 많은 걸 좀 접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대학원도 준비를 이제 그 기간 동안 했고, 이제 그러는 중에 이제 아이가 생겼고, 이제 계획에는 없었던 부분이어서 이제 그때는 이제 아이에 대한 것들을 모두 맞춰지다 보니까 이제 아이 출산하고부터는 그냥 아이 엄마로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의 경보 대표팀 감독님께서 경보 선수로 올림픽을 갈 수 있지 않겠냐라는 제안을 하신 거예요. 마라톤은 이제 제 몸이나 이런 특성상 어려울 것 같은데 경보라고 하면 이제 35km라는 종목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도전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일단은 조금 되게 무턱대고 이제 어떻게 보면 도전해봐야겠다라는 이제 결심이 돼서 그게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복귀 첫 시합이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저는 시합 때 긴장을 잘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막 심장 소리가 제 귓가에 막 들릴 정도로 막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피니시 라인에 도달했습니다. 임경희 선수 이렇게 두 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면서 이번 대회 2관왕을 확정지었습니다. 삼척시청의 임경희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겁니다. 네, 그것도 아주 좋은 기록. 네. 16분 50초의 기록으로 이렇게 피니시를 하고. 제 목표가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잘하면 사람들이 좀 많이 알아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떤 경보의 종목도 좀 잘하고 내가 이 종목으로 올림픽을 갈 수 있게 되고 하면 그러면은 조금 인기 종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최소한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제일 먼저 이제 감독님이 제안을 주셨고요. 근데 팀을 이적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어가지고, 근데 감독님이 이제 제가 감독님 생각에는 운동하셨다가 이제 은퇴하시고 다시 복귀를 준비하실 때 복귀했을 때 과정이나 그리고 그걸 이제 준비하면서 어려움을 되게 많이 느끼고 그게 쉽지 않다는 걸 너무 본인이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제가 그런 케이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감해 주시고,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제일 결정하게 된 계기가 이제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저번 주에 200m를 20개 했는데 38초였어. 근데 오늘은 보니까 36초야. 오늘 보니까 컨디션도 많이 좋아지고 했는데 잘했다. 수고 많이 했고 고생했다. 그 전에 그 황행조, 이봉주, 김재룡, 그 시기에는 30년이죠. 그때 그 시기에는 좋은 기록이 많이 나왔습니다. 뭐 황항주 올림픽, 은메달, 비롯해서 국제대회에서 저도 입상을 했었고, 그 당시에는 굉장히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치열했고 좋은 기록도 많이 나왔었고, 나름대로 이제 기록을 그때 많이 세웠습니다. 한국식 기록 몇 번 세웠었고, 또 올림픽에도 2회 정도 출전을 했는데,
지금도 생각하면 아쉬움이 남는 게 뭐냐면 올림픽 때 34km까지 선두로 달렸습니다. 일본 선수, 황영조 선수. 저게 3명이 달렸는데 그때 뭐냐면 30km 넘어지면 거의 이제 메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30km, 34km, 거의 이제 35km면 지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메달을 못 땄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뭐 세월이 한 30년 넘었지만 가슴속에 한이 맺혀 있습니다. 맺혀 있고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선수 시절에 못 따이는 꿈, 기회 되면 뭐 지도자에서 선수를 육성하려고 생각을 했었던 거고, 또 앞으로도 선수들 더 좋은 선수, 재능 있는 선수를 보강해서 뭐 국가대표 선수 또 나가서 그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뭐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임경희 선수를 그전부터 많이 봐왔습니다. 봐온 게 뭐냐면 그만큼 선수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성실성입니다. 그 선수가 성실하고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하고 또 목표의식이 뚜렷했기 때문에 저는 이 선수를 스카우트했습니다. 젊은 선수가 한 발 뛰면 벌써 두 발, 세 발 뛴다는 그런 마음을 배우고 있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까지 현재까지 좋은 성적을 나올 것 같고, 또 이제 앞으로도 보면 좋은 성적이 앞으로도 더 좋은 성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냥 지금 이렇게 뛰고 있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뭐 내일이 꼴등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하루하루에 제가 할 수 있는 그 하루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9월 7일 목요일 생방송 더 인사이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